안녕하세요. 알파균입니다.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쫙 내용이 많은데요. 오늘 내용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가요. 그 ESG 순위에서요. 지금 2등을 했다고 합니다. 1위가 아모레퍼시픽, 한국투자금융의 3등. 이렇게 되네요. 예. 여기는 한국경제 비즈니스 매거진에서 실시를 했죠. 그리고요. 하나가요. 의외로 되게 잘하고 있어요. 의외란 말을 좀 써도 되나요? 좀 이미지가 안 좋았었는데 뭐 그렇게는 아닌가 봐요. 소액 주주의 주총 참여를 끌어올리고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하나그룹의 모든 상장 계열사들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10대 그룹 중 전 상장자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것은 하나그룹이 유일합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가 개최될 때 주주들이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예요. 대단하죠. 되게 혁신적이에요. 그 오너 2세, 3세들이 꽤 젊어서 그런가요? 오픈돼 있어요. 터치스크린 먹통, 테슬라 리콜 위기가 있네요. 테슬라에서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터치스크린의 오작동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리콜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2003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생산한 전체 차량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네, 테슬라로는 타격이 크겠죠. 한국 경제 저성장 고착 우려라고 합니다. 김정환 기자 취재했는데 한국 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이란 보고서를 한국은행이 발간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한국 경제가 2010년 연평균 2.3%의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1981년부터 2009년까지 5.5% 성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아진 수치로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데요. 다시 반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아이디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최근도 기자가 취재했어요. 15조 규모 중국 배터리 구독 시장 노린다고 합니다. 예, SK 이노베이션이 하는 일인데요. 그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저희가 그 주유소에 가면요. 바로 배터리를 교체해 줍니다. 배터리를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체를 해주는데 그게 한 3분이면 끝난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면 직원이 딱 3분 만에 교체해주고 딱 나가는 거죠. 획기적이죠. 배터리 교체 방식은요, 전기차의 약점인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교체 스테이션에 전기차가 들어오면 로봇이 자동으로 차체 바닥에 배터리 보호 덮개를 분리하고 충전된 배터리로 갈아 끼우는 방식인데요. 전기차 한 대가 완충된 배터리로 갈아 끼우는데 3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충전 시간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배터리 수명에 따라 자동차의 수명이 결정됐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차체만 판매하고 배터리는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가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특히 택시, 공유자동차 등 자동차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이 과감하게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 기대합니다. 역시 SK 이노베이션, SK 혁신이라는 이름 답네요. 김기정 기자가 취재했어요. 유통 영토 확장하는 네이버, CU와 미래형 점포를 운영할 거라고 하네요. 특히 주간에는 유인, 사람이 있고요. 야간에는 무인으로 병행하는 CU의 하이브리드 편의점 운영 노하우와 네이버의 IT 솔루션을 집약한 차세대 편의점 모델도 구축할 계획인데요.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연계해 상품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효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J 뚜레쥬르만 남긴 푸드빌 매각 추진. 와, 파격적인데요. 원래 팔 때는 그 부분만 떼서 팔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게 아니고 그 나머지 부분을 다 CJ가 가져간 다음에 푸드빌만 남은 뚜레쥬르만 남은 푸드빌이라는 CJ 푸드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나머지 사업들은 다 빼고 딱 뚜레쥬만 남기고 판매할 거라고 합니다. 매각할 거란 거죠. CJ 푸드빌은요, 지금 빕스, 더플레이스, 제일면소, 남산타워 등의 외식 사업과 함께 뚜레쥬르를 포함한 베이커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앞서 CJ가 뚜레쥬르 원매자들에게 보낸 투자 설명서에도 매각 대상이 뚜레쥬르 사업부가 아닌 CJ 푸드빌이라고 명시돼 있다. IB 업계의 관계자들은 CJ가 차용한 매각 구조가 몹시 특이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앞서 CJ 푸드빌이 카페 프랜차이즈를 투썸 플레이스를 매각할 때처럼 뚜레쥬르 사업부를 문적 분할에 넘기는 것이 아닌 뚜레쥬르 사업부만 남은 CJ 푸드빌을 넘기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대기업이 특정 사업부를 매각할 땐 해당 부분만 분할해서 파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번 딜은 외식 사업을 타 계열사로 넘기고 기존에서를 통째로 파는 구조라 다소 낯설긴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거래 구조는 모체 회사에 남아있는 우발 채무, 임직원 승계 이슈 등을 모두 매각층에 넘길 수 있어 CJ그룹 입장에서 매력적이라고 덧붙였다. CJ푸드빌 매각이 완료될 경우 CJ푸드빌 최대 주주인 CJ로 곧바로 거래대금이 납입돼 재무구조 개선 등 필요한 곳에 자금을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네. CJ푸드빌에 있던 직원들은 그럼 CJ로 옮겨가게 되고 어떤 인사 조치를 받을지 궁금하네요. 김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년 적자 덜어냈다. LG전자 이틀 새 25% 상승한다고 합니다. 네, LG전자는요, 앞으로 가전 로봇 전기장치 전장 부품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LG전자는 지난해 말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마그너 인터내셔널과 함께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전기차 파워트레인의 핵심인 E-모터, 전기차용 모터와 인버터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애플카 부품 공급도 기대되네요. 김정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금요석유를 추천했는데요. 금요석유 글로벌 넘버원에 걸맞는 가치 부여 목표 시총 10조 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목표가 13만 원이에요, 무려. 지금 18만 6천 원이거든요. 현재가 대비 77%나 올릅니다. 정말 이게 레알? 윤재성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금요석유에 대해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아시아나항공 지분 감자와 금호리조트 인수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 강한 실적 모멘텀이 예상되며 최근 탄소 나노 튜브 등 2차 전지와 관련된 신사업 확장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호석유의 목표가를 33만 원으로 제시했네요. 네, 매일경제 사설인데요. 돈 안 되는 사업 과감히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게 LG죠. LG 결국 아픈 손가락인 스마트폰을 접기로 한 것은 돈이 안 되는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하겠다는 냉엄한 결단이다. 그 대신 미래 성장력을 키우겠다는 의지와 신호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018년 취임 후 자동차 전장 사업과 더불어 인수합병 등을 통해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집중해 왔는데 여기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 LG는 1999년 정부 주도 빅딜로 반도체를 강제 매각한 후 자동차 배터리 사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워냈다.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철수도 LG가 AI 전장 분야를 미래 핵심 사업으로 키우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국내 기업 산업 구조 조정은 경영진의 아집 그리고 노동계의 반발 탓에 곳곳에서 꽉 막혀 있다. LG전자의 냉엄한 구조 조정이 신선한 자극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LG 관련된 거를 그냥 쫙 모아서 한번 볼게요. 예. 26년 키운 LG폰 손절, 기업 현실은 결코 꽃길이 아니다라고 한국경제 사설이 있었고요. 각 신문에 지금 사설에서 LG전자 얘기를 많이 하네요. LG전자가 23분기 연속 적자에 허덕이는 휴대폰 사업에 매스를 댄다는 소식은 일순간의 방심이 청길 낭떠러지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세계의 엄혹함을 재차 확인시켰다. 결국 26년간 공들인 사업을 손절하게 된 LG전자가 어떤 회사인가? 삼성전자와 반세기 넘게 경쟁하며
한국정보기술 산업을 효율로 키워낸 주역이다. 가전 경쟁률은 지금도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고 피처폰 시절 고가 휴대폰 시장을 주름받으며 세계 점유율이 10%에 육박하던 글로벌 강자였다. 2007년 애플 아이폰의 등장으로 시작된 스마트폰 시대 흐름을 딱 한 번 놓친 것이 스디슨 후퇴로 이어졌다. 완전 철수는 아니며 프리미엄 폰의 유지가 유력하다지만 한국 기업사에 남을 만한 실패 사례다. 5조 원의 누적 손실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에 최근 사흘 새 주가가 33% 상승할 만큼 증시에선 환영 분위기지만 그래도 눈물의 태각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네, 참 글 잘 쓰시네요. 한국경제사설. 네, 이것도 LG 관련 뉴스인데요. 한번 볼게요. 그래프랑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가장 뜨거운 모빌리티 시장이죠. 주식시장 3대 트렌드 및 올해 주가 상승률은요. 모빌리티, 탄소 중립, 경제 정상화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에서 먼저 LG전자가 있어요. 한 24% 상승했네요. 탄소 중립에서 하나솔루션이 한 23% 상승한 게 있죠. 이마트, 대한항공 등도 있는데요. 이마트는 한 14%, 대한항공 한 18%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러면 LG 얘기를 한번 볼게요. LG그룹이 거대한 친환경 자동차 기업으로 변신 중이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기업의 포트폴리오가 급변하고 있다. 지난해 주인공은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LG화학이었다. 지난해 초 30만 원대였던 주가가 올해 초 100만 원을 돌파했다. 이어 LG전자가 바통을 넘겨받았다. 작년 말 세계 3대 자동차 부품 기업인 마그나와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주가는 약 한 달 만에 2배로 뛰었다. 21일에는 LG 디스플레이가 합류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날 9.65% 오른 23,300원을 기록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호재였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모빌리티 친환경 테마에 올라탔다는 평가다. 네, 뭐 그렇게까지 평가를 해주나요? 그러면 땡큐죠, LG는. 네, 머니투데이도 LG 관련 소식을 실었는데요. 동학개미의 대형 주사랑 4대 그룹주 시총 460조 폭증했다고 합니다. 자, 증가율로 보면요, LG 그룹이 지금 단연 선두입니다. 그래프를 볼게요. 네, 우리나라 4대 그룹이 어딘지 아십니까? 삼성, SK, LG, 현대차예요. 네. 4대 그룹주 시가총액 추이를 한번 볼게요. 먼저 삼성은요, 2019년 말에는요, 475조였는데 2021년에요, 729조까지 올라갔고요. 2021년 1월 20일 현재 수준입니다. 많이 올랐죠. LG는 84조에서 한 160조까지 올랐고요. SK는 한 130조에서 194조까지 올랐고, 현대차는 87조에서 151조 이렇게 올랐네요. 네,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곳은 LG라고 합니다. LG그룹주 13개 시총은 162조 원으로 2019년 말 대비 77조 대비 92% 증가했다.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 찰바꿈하면서 100만 원 황제주로 성장한 영향인데요. LG화학은 2019년 말까지만 해도 22조짜리 기업이었는데 이제 70조 원을 웃도는 덩치를 자랑합니다. LG전자도 같은 기간 11조에서 전날 27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어요. LG 디스플레이, 실리콘웍스, LG상사 등 고르게 성장했어요. LG상사도 86%나 올랐네요. 덕분에 LG그룹은 시총순위에서도 종전 4위에서 3위로 올라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정혁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LG전자 휴대폰 인력 AI에 우선 배치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LG가 조만간 AI 분야에서 대규모 M&A 인수합병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휴대폰 사업을 과감하게 매각하는 대신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AI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LG전자는 MC 사업부를 포기하는 만큼 AI와 전장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효율화할 것이라며 그룹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 사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응순 기자가 취재했어요. 안 되는 건 정리, 미래엔 과감히 투자. LG 전자가 수년간 적자에 시달리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2018년 7월 LG전자가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 로보스타 경영권을 인수하고 지난해 12월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너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로봇과 미래차 분야에 투자했어요. 이달 7일에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유플러스, LGCNS 등 16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전담 조직 LGAI 연구원을 출범해 AI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어요. 이렇게 주력 사업이 바뀌는 상황에서 적자가 누적되는 스마트폰 사업을 현행 방식대로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MC 사업본부는 2015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23분기 연속 적자를 내 누적 적자가 5조 원에 달합니다. 네, 5조 원 이상은 받고 팔아야 될 텐데요. 그래야 쏟아부은 돈이 안 아깝죠. LG전자 스마트폰 철수 통매가 안 되면 R&D 조직 남기거나 일부 생산 라인만 가동할 거라고 하네요. MC 사업본부, 휴대폰 사업본부 매각에 참가할 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현재 업체에서는 LG MC 사업본부를 인수할 잠재적 후보로 베트남의 빈그룹과 구글, 페이스북, 폭스바겐, 비보 등을 꼽고 있다. 빈그룹은 LG전자의 생산 라인이 있는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제조사인 빈스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중저가 위주의 라인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MC 사업본부와의 합이 잘 맞는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빈그룹의 주력인 리조트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각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모토로라를 인수하는 등 스마트폰 사업 강화를 이어가고 있는 구글과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페이스북, 동일 자동차 기업 팩스바겐, 중국 비보도 입찰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말 짱짱한 회사들이 입찰 후보로 기록되고 있네요. 자, LG 부분은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차은영 기자 취재했어요. 실물 자산 디커플링 역습 경계할 때라고 합니다. 디커플링, 네, 실물과 자산이 거꾸로 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실물 경제는 나쁜데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거랑 비슷한 경우입니다. 국내 총성산 GDP에서 증시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버핏 지수가 지난해 123.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버핏 지수가 7에서 80% 수준이면 저평가된 증시로 판단해 주식을 사들이고 100% 이상이면 거품이 낀 것으로 판단해 주식을 팔아 위험을 낮추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세계 증시의 버핏 지수가 100%를 초과한 시기가 2000년, 2008년, 2018년이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죠. 지금은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주가가 꼭 내려갈 거라는 건 아닙니다. 오를 수도 있죠. 고윤상 기자가 취재했어요. 국민연금 올 들어 6조 5천억 원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코스피 상승 랠리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왜냐면요, 국민연금의 전략이요,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걸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7년에는요 15%에 불과하던 해외 주식 비중이요 2020년에는 22%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2023년에는 3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은요 2017년에 19%에서 2020년에 17%, 23년에 15%까지 내려갈 거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 해외 주식의 지역별 구성을 보면 북미가 60%로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국민연금이 이제 미국 증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는요, 국민연금은 단순히 수익률만 따지는 게 아니라
투자를 통해 자국 주식 시장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내 주식 비중 축소의 근거로 주로 쓰이는 우물안 고개 같은 표현은 코스피를 스스로 우물이라고 규정하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우물입니까? 설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 미국 올해 기업 실적 2배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면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를 수 있겠죠. 아크 인베스트는 지난해 S&P 500 기업들이 주당 $100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는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당시 EPS 주당 이익이 $140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아크인베스트에 따르면 올해는 작년보다 2배 이상 기업 실적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200 이상 늘어날 거라고 얘기죠. 이 캐시우드는요, 테슬라에 집중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거둔 ETF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 ETF 투자하고 싶으면 이 기사를 한번 클릭해서 읽어보세요. 네. 휴맥스 주차장 관리 2위 아주파크 인수를 추진한다고 하네요. 예, 아주파크는요 2007년에 설립됐고요. 주차장 운영 관리 업체고 최대 주주는 아주네트워크스입니다. 매출은 1,300억 정도 되지만 적자가 140억이나 내는 그런 골칫덩어리 기업인데요. 그래도 아주파크가 이제 휴맥스로 넘어가게 되면요. 휴맥스는 주차장 관리 1위 업체인 하이파킹을 국내 사모펀드 VIG 파트너스로부터 1,700원에 인수해 멀티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로 변신을 시도했는데요. 기존 주력이던 공유기, 게이트웨이 외에 모빌리티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보입니다. 하이파킹은 300여 개 민간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차 프랜차이즈 1위 업체인데 휴맥스가 하이파킹에 이어 아주파크 인수에 나선 것은 규모의 경제를 깨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주차장만큼은 다 장악할 수 있겠네요. 박동희 기자가 취재했어요. 강다니엘 미스트 먹일래. 마스크에 지친 여성들 살아남았네요. 네, 이 김 대표 이력이 좀 특이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김 대표는요, 스타트업을 기르던 조련사였는데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요. 대학원에선 주거 환경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영국계 리서치 회사에서 뉴 컨셉트 디벨로퍼로 근무했고요.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CJ 등 대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 컨설팅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일종의 아이디어 설계자인 셈인데요. 김 대표는 대기업 사내 벤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그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으로 만들어 출시하게 도와줬다며 그런 코치 역할을 줬고 나 자신이 직접 선수로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화장품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많은 기쁨을 주시길 바랍니다. 민지혜 기자가 취재했어요. 거래액 1조 4천억 무신사 온라인 평정하고요. 유럽, 일본 시장을 노린다고 합니다. 네, 무신사 남성복 사용하려면 무신사 검색하셔가지고 살 수 있는데요. 원래 무신사는요 무지하게 신발이 싼 곳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신발만을 소개하던 카페였는데 지금은 엄청난 쇼핑몰이 됐죠. 제2의 도약을 오르기 위해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 지난해 기준 거래액 1조 4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2016년 2천억 원 규모에서 무신사의 연간 거래액은 2018년 4,500억, 19년 9천억, 지난해 1조 4천억 원으로 매년 2배 안팎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업종 브랜드는 5,700여 개, 회원수는 780만 명에 달합니다. 무신사의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도 빠르게 성장했어요. 지난해 무신사 스탠다드의 매출은 1,1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6%가량 증가했습니다. 가성비를 강조한 바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00만 장 넘게 팔렸고 재킷 매출도 전년보다 172% 이상 늘었습니다. 무신사는 앤더스벨, This is Netherben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대박의 추억, 대한항공 직원들 우리 사주 부품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한항공 유상증자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신주 예정 발행가는 14,400원이었는데요.
다음 달 26일 확정되는 신주 발행가는 2만 원 선을 웃돌 전망입니다. 최근 오른 주가가 발행가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현재 3만 원을 훌쩍 넘은 주가에 비하면 주당 최소 1만 원의 평가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주는 상장 후 1년간 보호예수 기간이 있어 매매가 불가능하죠. 네, 대한항공 직원들 많이 해서 대한항공 주가가 나중에 오르면 많은 수익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너무 빚내서 하지는 않기를 바라네요. 안재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테라로사 SK 네트워크스의 부품꿈. 와,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지금 길동에 생겼대요. 강동구 길동 있죠? 예, 1층에 현대자동차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여기 가면 충전이 되는데요. 진짜 전기차 가지지 않았더라도 한번 방문해 보세요. 2층에는요, 커피 브랜드로 유명한 테라로사가 들어서 있어요. 3층은 체험형 매장인 SK 매직 브랜드숍 이치 매직이 있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 SK 매직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고요. 개별 식사가 가능한 공유 주방도 마련됐어요. 4층은 SK 네트워크스 구성원들이 근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험 라운지로 조성했죠. 김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넥소는 절반 가격에 사는데 테슬라 모델 S 보조금은 0원이라고 하네요. 정말 뭐 그래도 테슬라 사시지 않는 분들은 넥소도 한번 사보세요. 넥소는 수소차고요. 전기차 승용차 보조금 내역을 한번 볼게요. 그 코나가요 1200만 원이나 보조를 그래도 해줍니다. 기아의 니로도 1200만 원 해주고요. 아이오닉 1100, 르노 삼성의 조회도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한국 GM의 볼트 1140만 원. 요렇게 좀 많이 해주네요. BMW도 한 500만 원 해줍니다. 네, 테슬라 모델 3도 한 500만 원 정도 해주네요. 네, 나머지 고가들은 또 못 받게 되는데요. 차량 가격이 또 맞춰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요. 잘 기회를 엿보십시오. 임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건이요. 5대 금융지주 회장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빌딩 투자 자제하라고! 라는 부탁을 했다는데요. 20일 여건에 따르면 민주당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인 김진표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장은 인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5대 금융지주 신한 KB 하나 우리 NH농협 회장단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중국이 부동산 버블을 우려해 자국 내 오피스 빌딩 투자를 규제하면서 관련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 참여 없이는 대형 빌딩 매매가 어려운 만큼 주요 금융지주의 부동산 버블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정말 우려가 됩니까요? 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정말 부동산 싸다 그러면서 산다고 하죠. 상해의 집값이 엄청 비쌉니다. 목동에 오면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이 쌀 수 있냐 그러면서 산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것도 외국인 투자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경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 한경제 기자님 좀 오랜만에 나왔네요. 유튜버 박현지의 투자 조언, 혁신산업 분산투자, 글로벌 ETF 활용하라고 하는데요. 네, 자신의 경험담도 틀어놨는데 재밌었어요. 경제 및 금융 관련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인적 자산과 지식을 동시에 축적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박 회장은 과거 금리가 10에서 20%이던 시절과 지금은 다르다. 대학생이라면 지금은 글로벌 기업을 관찰하고 직접 투자하면서 기업과 경제를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직접 주식을 투자하는 모임보다 한국경제신문 등 경제지를 읽고 토론하는 동아리에 가입해 인적 자산을 키우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투자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박현주 관련 소식을 한 번 더 읽을게요. 네, 서울경제인데요. 박현주 회장 이런 말 했답니다. 주식 안 하면 가난해질 가능성. 뜨거운 직투 열기는 걱정. 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너 주식 안 하면 가난해진다. 그러면 맞는 말 같나요?
옛날에는 부동산을 안 하면 가난해졌죠. 근데 지금 부동산을 못하는 수준까지 이뤘죠. 그러면 이제 주식을 안 하면 가난해지는 건가요? 21세 대학생 시절에 주식을 시작해 본인도 한때 주린이었다고 소개한 박 회장은 어머니로부터 1년치 하숙비를 당겨받아 주식에 투자했다. 실패한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증권사 직원이 좋다는 말에 신용까지 써서 투자했다가 돈을 모두 날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학생 때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정말 통이 크시네요. 독서의 중요성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한 해에 영어로 3,000에서 5,000 쪽 정도 읽는다며 책은 고수와의 대화다. 좋은 사람은 여러 번 만나듯 좋은 책은 여러 번 읽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생의 좋은 자를 만나기까지 시간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인생이 재미있는 것은 성장하기 때문이다. 인생은 성공이 아닌 성장의 스토리여야 한다며 자신의 능력을 배양하고자 사고의 힘이 커지면 누군가는 인정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말 멋있네요. 인생이 재밌는 것은 성장하기 때문이다. 요건 빼고요. 인생은 성공이 아닌 성장의 스토리여야 한다. 네, 멋있는 말입니다. 요즘 박현주 회장님이 뭐 유튜버 작정하셨나 봐요. 네, 계속 하시네요. 박이명 기자가 취재했어요. 취임날 미국 3대 지수 사상 최고였는데 바이든에 투자를 했는데 이 바이든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B가 있잖아요. B는 바이 아메리칸, 허니웰, 보잉, 제너럴 모터스. 예, 아메리카 퍼스트 계속 이어진다고 하네요. 인프라, 캐터필러, 존디어, 존슨 컨트롤즈, 벙컨 멀티리얼스, 마틴 마리에 타머티리어스, 자일럼 있고요. 디지털,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 어도비, 트윌리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카바나, 오픈도어가 있고요. 인벌런먼트, 테슬라, 넥스트 에라 에너지, 플러그 파워, 브룩필드, 솔라 에너지 테크놀로지스, 리뉴어블, 테트라테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테크, 엔비디아, ASML 홀딩, 퀄컴, C3 AI, 퀀텀스케이프, 벨로다인, 나노 디멘션 이렇게 있네요. 제가 아는 건 여기서 보잉 알고요. 캐터필러도 알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 네 이렇게 알고 테슬라 알죠? 네. 브룩필드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아니, 브룩필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게 엔비디아 들어봤고 퀄컴 들어봤고요. 네, ASML 홀딩도 들어봤어요. 네, 이게 바이든 주래요. 네, LG 네온 아까 다 정해드렸고요. 도병욱 기자가 취재했어요. 한국 지금 초유의 사태에 맞았답니다. 손톱만한 반도체 때문에요. 차가 생산이 안 된다고 하네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네요. 반도체 부족 현상은요, 그동안 남의 나라 얘기로 여겨졌습니다. 한국 완성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재고를 확보한 데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물량을 우선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 GM이 생산의 조절을 시작하면서 조만간 국내 자동차 공장 가동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약 1개월치 반도체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자동차 산업협회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 22일 완성차 업계 및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내 팹립스 대표들도 참석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 여력이 있는 파운드리 업체를 찾기 어려워 당장 물량을 늘리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추가로 주문을 넣는다고 해도 받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말 반도체 대란이네요. 삼성전자 쭉쭉 올라가 보세요. 강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재철 금투자협회 협회장, 공매도라는 불확실성 안고 가는 것 좋지 않다고 하네요. 네, 공매도가 재개돼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코스피 3천 안착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라는 큰 시장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 나 회장은 21일 열린 신년 오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재개 관련 협회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시장의 지나친 거품을 방지하고 가격 발견 효율성을 높이는 등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시장 참여자별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합니다. 네, 공매도에 좀 찬성하는 입장이신가 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공매도에 또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공매도 관련 기사를 오늘 나온 기사 똑같이 머니투데이인데요. 공매도 금지로 증시 변동성 커져 여전히 개인이 불리하다는 말인데요. 예, 그 증권 관련된 연구원이 있어요. 일부 투자자의 공매도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웩더독 현상은 한국처럼 소규모 개방 경제를 유지하는 국가에 대두된 사안이라며 2008년 10월 국내 은행발 금융위기, 2020년 3월 ELS발 유동성 위기 등 일부 외국계 대량 공매도가 금융위기를 촉발했다는 주장이 적지 않습니다. 네, 이 둘 간의 의견 차이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투표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공매도, 국민투표 붙여주세요.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어요. 아이언맨, 라이온킹, 겨울왕국 어느 IPTV에서 볼래? 네, 여러분들 디즈니 많이 보시죠? 자녀분들 많이 보실 텐데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초등학생일 수도 있으니까 자녀는 아니고 여러분일 수도 있겠죠. 디즈니 플러스의 강점은 탄탄한 오리지널 컨텐츠에 있습니다. 디즈니는 픽사, 마블, 루커스필름, 폭스까지 다수의 인수합병을 거쳐 막강한 지식재산권을 통해 구독자 수를 끌어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즈니가 앞으로 매년 선보일 새로운 컨텐츠 100여 개 가운데 80여 개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선공개합니다. 최근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소울은 디즈니 플러스가 없는 나라에서만 극장 개봉을 하고 미국과 유럽 등에선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면요, 어느 통신사에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서만 공개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녀분들이 그걸 보고 싶다고 하겠죠. 네, LGU 플러스는 과거 넷플릭스랑 손잡아서 많은 이득을 봤는데 네, 이번에는 어디랑 하게 될까요? 제가 쓰는 LGU 플러스랑 했으면 좋겠네요. 구경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렌털 코로나19 뚫고 해외 시장서 훨훨 난다고 합니다. 네, 여기 쿠쿠홈시스도 많이 늘어났어요. 네, 요거 보시면은 코웨이 쿠쿠홈시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코웨이는요 매출이 6,500억에서 8,600억까지 올랐어요. 정말 엄청 많이 올랐네요. 쿠쿠홈시스는 2,600에서 3,160억까지 올랐어요. SK 매직은 아직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쿠쿠홈십스도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쿠쿠홈십스의 전체 매출 중 해외 매출은 40%에 이르고요. 말레이시아에서 계정 수가 약 100만 개를 넘어서면서 코웨이와 함께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164만 개네요. 현재 방문 판매로 운영되고 있는 쿠쿠홈시스 미국 렌털 법인도 지난해 3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약 65% 증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렌털 법인의 성장세를 이끄는 비대면 셀프 관리형 정수기와 비대가 코로나19 여패로 좋은 반응을 얻는 데 힘입어 올해는 국내 인기 모델인 셀프 관리형 직수 정수기를 연 하반기 미국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쿠쿠 관계자는 올해 말레이시아와 중국 등 해외 사업 성장세를 견인하는 국가에서 업계 상위권 입지를 굳힐 것이라며 아울러 신규 개척 국가인 베트남과 미국에서도 공격적인 마케팅과 적극적인 유통시장 확대로 매출 상승 기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안재훈 기자 취재했어요. 반도체 호황에 대일 적자 늘었다. 가마우지 경제 언제까지? 일본 대상 수익 감소폭이 수출에 비해 적었던 것은 반도체 산업에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코로나19에도 5.6% 증가한 990억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919년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26%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실적인데요.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장비 금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요, 반도체 등 제조 장치 부문 수입액이 53% 증가했고요.
해당 부분은 일본 수출 규제로 2019년 50% 감소했었는데 1년 만에 100% 넘게 포인트 넘게 상승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가 성장하며 크게 늘어난 반도체 장비 수요를 한국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아직 대체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한국이 수출하면 일본이 이득을 보는 가마우지 경제 구조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극일 펀드까지 나왔었는데 극일 펀드라는 명칭은 쓰진 않았죠. 그렇게 극일 했는데 네. 일본으로부터 수입은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들이 일본에서 수입해서 많이 쓰는 줄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임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중일 아세안 외교 삼국지 임성남 씨가 쓴 글이죠.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일본은 아세안 국민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본어는 아세안 국민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어 중 영어, 중국어에 이어 3위에 이르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한중일 대 아세안 경쟁에서 우리의 위치가 아직은 동메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후발주자이고 또 물량적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을 능가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이러한 추세가 하루아침에 뒤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이종우의 경제 읽기 한번 볼까요? 코로나발 불황 어떻게 먼저 뚫은 중국 세계 경제 회복 이끌어야 된다고 합니다. 요건 좀 환율 얘기를 할게요. 올해 위안화는요 평균 6.3 위안까지 하락하고요. 장기적으로는 6위안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화가 하락한다는 건요 위안화 강세란 얘기입니다. 시장에서는 작년 위안화 강세를 끌고 왔던 요인 중 중국 경제 회복이 올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8%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타당성 있는 기대입니다.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을 확대한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합니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가 이뤄져 중국 국채가 글로벌 국채지수에 편입될 경우 중국 채권 시장으로 1,400억 달러의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자금 흐름이 중국 채권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인데 국제 유동성이 위안화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중국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위안화도 강세를 보이게 되죠. 금리가 상승하면 그 해당 국가의 통화도 상승한다는 이론이 있죠. 피셔 이론이죠. 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매각 본격화 된다고 하는데요. 2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이베이는 성명을 통해 한국 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전략적 대안을 평가, 검토, 타진하는 절차를 시작했다며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업의 미래 성장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베이의 활성 이용자가 총 1억 8,300만 명이며 연매출 약 11%가 한국에서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베이가 왜 코리아를 포기하려고 하는지 정말 가능성이 없다고 보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대규모 추가 고용, 자동화 설비 투자로 업무 강도 낮췄다고 하네요. 네, 쿠팡 물류센터는요 인력 증가가 78%나 됐어요. 다른 회사 물류센터는요 8%밖에 안 됐습니다. 쿠팡 물류센터가 12,000명이나 늘어났어요. 직고용은 100%입니다. 상시직 합격은 80%. 기술설비 투자는 5천억 원이나 했어요. 다른 물류센터는 130억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요. 쿠팡 물류센터 복지 혜택도 엄청나요. 4대 보험까지 주고요. 통근 버스 주고요. 식사 무송 제공합니다. 다른 데는요. 미제공해요. 이렇게 쿠팡이 파격적으로 많은 걸 제공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혜택을 우리 쿠팡 소비자들은 잘 누리고 있죠. 강나흠 기자가 취재했어요. 김봉수 의장, 카카오 역사적 신공가에 가족에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특히 김 의장 아내와
두 자녀의 경우 증여받은 주식수만큼이나 증여세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액이 3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요, 최고 세율 50%가 매겨지고, 여기에 대기업 제주주 보유 주식의 경우 할증률이 20%가 붙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김 의장 아내와 두 자녀는 총 60%의 증여세를 내는데요.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두 달간 종가의 평균으로 정하게 됐는데, 향후 두 달간 주가 변동 추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당분간 주가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김 의장 가족이 각각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는 1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황윤주 기자가 취재했어요. 박창구 회장 금호 명무 지키기 위해 금호 리조트 인수했다라고 하네요. 네, 금호 리조트 인수하고 나서 금효석유화학 우선주 훨훨 나르고 있죠. 재계 관계자는 두 사람 간 갈등이 있었지만 금호그룹과 금효석화 그룹은 아시아나 리조트를 함께 썼다며 집안이 함께 이용했던 곳이라 양쪽 모두에게 의미가 커 박창구 회장 입장에서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수를 두고 박 회장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호 리조트의 핵심 사업은 아시아나 CC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골프장이 호황을 맞으며 안정적인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호석화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후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네, 금효석유화학 저번에 제가 몇 번이나 한 번 정도는 이상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이 상승했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취재했는데 주가 급등에 12월 증권 수주 물가가 역대 최대 87%나 올랐다고 합니다. 네, 진짜 주가 급등해서 물가까지 오르네요. 서비스 물가도 상승했는데요. 최근 주가가 급등하고 주식 거래량이 늘어난 영향에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생산자 물가는 1.8%나 오른 97.35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하며 4.5% 급등했다. 금융회사들의 위탁매매 수주로 번 돈을 파악할 수 있는 금융 및 보험 보조 서비스 생산자 물가는 전월비 8.7%, 전년 동월비 26.4%나 급등한 131.95를 기록했다. 하느니 관련 통계를 파악하기 시작한 1999년 5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수치다. 광안구 한은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최근 주가 상승세가 반영돼 관련 물가가 올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재정준칙 올해 국회 통과 어렵다고 합니다. 확장 재정에 따른 지출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졌는데요. 기재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021년 1월 재정 동향을 보면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늘어나면서 11월까지 재정 적자가 98조 원에 달했습니다. 국가 채무는요. 4차 추가 경정 예산 집행으로 국가 채무는 826조 2천억 원을 기록했어요. 김상모 항성대 경제학과 교수는요. 재정 준칙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수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 향후 재정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서울경제 사설입니다. 성장 여력 추락, 구조개혁 게을리한 대가다라고 하네요. 네, 한국은행 또 보고서 20일 보고서 보면요.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이요. 2010년대 들어서 2.3%로 뚝 떨어진 거로 나타났죠. 1990년대만 해도 5.5%였는데 2000년대 3.7%에 이어 이제 2%도 힘든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하는 것인데요. 생산성을 반영한 성장률이 하락하는 데는 인구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핵심 원인은 구조개혁을 게을리한 것에 있다고 합니다. 네, 구조개혁 게을리하지 말고 다시 한번 구조개혁 합시다. 일어설 수 있겠죠. 머스크, 베이존스, 브랜슨 누가 뭐래도 우리는 우주로 간다. 좋은 책이 나왔어요. 네, 우주에 대한 책인데요. 우주를 향한 골드러시라는 내용인데요. 네, 왜 다 우주로 가려고 할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한데요. 도전과 모험 DNA로 돈 냄새를 맡는 사업가로서의 본능입니다. 돈은 지겨울 만큼 벌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로 우주 산업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또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사업가로서의 뛰어난 자질은 첨단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적용, 로켓 재활용 등과 맞물려 시너지를 냅니다. 이들은 억만장자의 취미 정도로 우주 산업을 바라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장차 누구나 우주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면 그것은 전부 우주선 테스트 비행을 감수했던 용감한 시험 조종사들 덕분이라는 브랜슨의 말은 막대한 비용이 들고 때로 인명 피해마저 감수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류 다음 여정을 위해 우주 산업에 진지하게 매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책 한번 읽어볼게요. 택배업계의 분류 투입에도 불구하고 자동화 시설 등 부담이 커져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자동화 시절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어딥니까?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동 설비와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된 건 역시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또 다른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고 재무 구조도 다르다며 자동화 설비 구축 등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진이 불가능한 영역에 합의문이 담겨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국내 택배업체 중 자동화 설비가 도입된 곳은 사실상 CJ 대한통운 한 곳입니다. 네, CJ 대한통운 진입장벽이 있네요. 단 한 곳만 있는 곳이 CJ 대한통운. 멋있어 보이네요. 삼성, 인텔 반도체 위탁 생산하기로 하네요. 네,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이요. 인텔의 물량을 확보할 경우 아직 확보한 건 아니군요. 왜 생산이라고 했어요. 향후 공장 승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텔이 요구하는 초미세화된 칩을 생산하려면 증선을 통해 5나노, 5나노 기아 이하 공정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TSMC가 12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애리조나의 5나노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뒤 삼성전자도 오스틴 공장 증설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TSMC의 애리조나 공장 건설은 인텔과의 관계를 고려한 측면이 있는 만큼 삼성전자도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오스틴 공장 증설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인텔이 반도체 생산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것은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위기의 인텔은 최근 최고 경영자를 전격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지며 변화를 모색 중인데요. 인텔이 새 CEO로 임명한 팻 겔싱어는 인텔의 엔지니어로 입사해 30여간 근무하며 최고 기술 책임자까지 오른 기술통입니다. 네, 증설 여부까진 몰라도 삼성에 위탁 생산하면 좋겠네요. 네, 독일의 와이어카드 회계 부정 파산 커지는 빅테크 규제 목소리. 네, 독일의 와이어카드는요, 뭐 어떻게 보면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핀테크 업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거기가 부정으로 파산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규제를 안 하게 되면은 앞으로 파산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규제가 다가올 텐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빅테크, 빈테크로 달라진 금융시장이 눈앞에 닥쳤지만 관련 제도는 빈틈이 많은 게 현실이다. 앞서 와이어카드는 정보기술 기업으로 분류돼 독일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글로벌 핀테크 트렌드 및 감독 정책 보고서를 통해 핀테크에 대한 감독 당국의 애로사항으로 규제 비규제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데 따른 리스크 확산을 꼽기도 했다. 소규모 다수의 사업자가 금융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감독 당국이 모니터링하기 어렵고 기술 혁신과 관련한 전문 인력을 당국이 보유하지 못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가별 관련 규제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기업이 규제 차익을 노리며 영업하는 행태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지목했다. 결국 감독 체계에 맞게 금융 활동을 통제할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당국의 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참 어려운 말이라서 죄송하네요. 네, 저도 읽으면서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뭐 규제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 같아요. 김지영 기자 취재했어요. 페이팔서 비트코인 결제, 그랩으로 보험 가입, 초국경 금융 빅뱅이라고 하네요. 네, 이건 뭐 그랩이 진짜 뭐 대단하고요.
이 뭐 빈테크 업체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잠깐 요거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네, 이게 커지지가 않아서 잘 안 보이네요. 네, 일단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렇게 있고요. 보다폰이라고 스웨덴 회사인가요? 하나 있고요. 그랩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회사, 또 핀테크 회사가 있고요. 삼성도 핀테크를 하고 있어요. 삼성페이 하죠, 결제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는데요. 싱가포르 개발은행이 좀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대요. 여기를 벤치마킹 하는 게 좋을 텐데요. 해외 디지털 진출 전략을 참고해야 하는데, DBS, 싱가포르 개발은행이죠. 디지털 금융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동시에 아시아에서 지분 투자, 현지 주요 금융회사 인수 등에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인도에서 최초로 디지뱅크를 선보여 글로벌 대형은행을 제치고 월드베스트 디지털뱅크로 선정되기도 했죠. 그는 DBS가 인도에 진출할 때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우수한 정보기술 인재를 저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점, 최신 핀테크 트렌드를 체험하고 시험해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종의 디지털 연구 개발 센터로 삼았다. 인도에서 트렌드를 읽고 고급 인력들이 상품을 개발해 디지뱅크에서 시험해 본 뒤 싱가포르 본사를 역수입하기까지 했다고 기뜸했습니다. 국내 금융사들도 해외에 단순히 점포를 내고 기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베트남에 진출하는 것만이 아닌 베트남에서 좀 실험을 해보고요. 핀테크 실험을 해보고 잘 된다 싶으면 그것을 한국에 도입하는 그런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기사였고요. 여러분들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알파균 밴드에서 기억하시고 유튜브에서 알파균 띄고 경제 검색하시면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듣지 마시고요. 주위의 친구분들 많이 많이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